자, 계속 이어서 수업을 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좀 아까 매스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대인 커뮤니케이션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이제 특성에 대한 설명을 좀 했습니다. 자, 수용자들에 대한 선별적 노출의 정도를 보면 수용자별로 대인 커뮤니케이션은 소수이기 때문에 적을 수밖에 없죠. 그렇지만 매스미디어는 불특정 다수이기 때문에 엄청나게 많다는 얘기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다수의 수용자의 전달 속도에서 대인 커뮤니케이션은 상대적으로 엄청나게 시간이 걸리죠. 뭐 매스 커뮤니케이션은 굉장히 빠르죠. 그 다음에 어떠한 것들이 대인 커뮤니케이션이 적절하게 맞는 효과가 나타나는 것이고, 또 어떤 것들이 또 다른 걸 전달하는지 한번 봅시다. 태도와 변화에 관련되어진 환경들이 바로바로 눈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대인 커뮤니케이션은 바로바로 대인 변화라든지 태도에 대한 상황을 분석 파악할 수가 있을 수 있고요. 매스 커뮤니케이션의 경우에는 지식의 습득에 많이 의존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공중파 방송은 쌍방향 커뮤니케이션이 아니다 보니 정보 전달, 정보를 많이 익히는 정도로 끝나요. 아, 그렇구나 하다가 아니다 싶은 거라면 그냥 흘려보내버리죠. 예. 그런 개념이 매스 커뮤니케이션과 대인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차이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려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자, 광고의 커뮤니케이션에 있어서의 기본 컨셉이 무엇인지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보는 게 스토리 공산 이경환님에 관련된 광고의 기본적인 요소를 설명했어요. 자, 여기에서 포맷의 하이라이트는 유명 모델보다 무명 모델이 효과적인 경우. 대체 뭐야? 뭐가 효과적일까? 여러분들 한번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지금 내가 여러분들한테 설명하던 이 내용들은 여러분들의 기획서라든지 여러분들이 앞으로 기말 때 만들 부분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하면 좋지 않겠다 생각이 듭니다. 더불어 혹시 여러분들이 외부에서 광고 형태의 유형으로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여러분들이 찍어서 제출한다고 하면 그 부분을 기말 작품으로 활용하도 괜찮다, 허가하겠다, 장려하겠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왕이면 꽉 먹고 알 먹고라고 기말 작품도 만들고 여러분들이 직접 세일즈 프로모션을 하는 기업을 찾아가서 여러분 광고를 해주겠다라고 한번 적어준다고 해보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득될 게 많을 겁니다.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해서 좋은 환경이 조성이 돼서 여러분들한테 피드백이 될지도 몰라요. 자, 유명 모델보다 무명 모델이 효과적인 경우는 일용품이요, 주방 세제, 조미료 같은 광고의 경우, 그죠? 근데 대부분의 경우는 유명 모델이 더 효과적이다. 굉장히 효과적이다. 지금 여기 여러분들이 보면 알겠지만 주방용 일회용품에 대한 주방 세제를 광고할 경우에는 유명인에 대한 소비자의 호감이 낮은 경우는 이제 여러 가지 환경들이 있겠죠. 자, 봅시다. 요거를 다시 한번 정리해서 여러분들한테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만들어 보고, 자, 이거를 한번 복사해 가지고 한번 이려서 한번 볼게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살려놓고 요것만 여러분들 한번 지워보겠습니다. 요것만 한번 지워보겠습니다. 오늘 지금 광고를 하나 샘플링 만들어 가지고 했던 내용들이라 이 부분은 조금 지워야 되지 않겠냐 생각 한번 해봅니다. 뭐죠? 이렇게 뭐가 이렇게 복잡하지 얘는? 자, 한번 봅시다. 자, 이거의 경우는 이제 기본적인 컨셉트인데 수용자와 수신자들에 대한 개념의 접근도라고 볼 수 있어요.
이거는 이제 일반인들이 적용이 돼서 수준의 송신자들을 표현했죠. 네, 표현했단 말이죠. 자, 여기는 자, 이런 방식이 됩니다. 이렇게. 자, 정보원과 송신자의 개념. 이 사람이 정보원의 개념인 거죠. 일반인들이 송신자가 돼서 유명한 사람들이 되는 거면 오히려 가장되어져 보이는데, 이러한 정보를 전달한다는 개념으로 일반인들이 이거 좋네요 라고 하면 어떤 얘기겠어요? 더 신뢰도가 높아진다는 얘기죠. 대단히. 그런 개념이 접근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유명 모델보다 무명 모델이 더 효과적인 경우는, 자, 이재용품의 조미료, 지방세제, 세탁기 이 경우 유명보다는 무명보가 더 실용적이 높다. 이런 개념이 접근이 될 수 있다. 자, 또 정보원과 소신자의 경우에 있어서 한번 봅시다. 고전적 조건의 이론의 개념의 접근이죠. 러시아의 생리학자가 조건에 대한 개념을 이용해서 유명 모델과 효과를 설명할 수 있었어요. 유명 모델. 하시면서 무조건, 자극, 먹이, 무조건 반응, 침. 이게 1단계 우리의 인간 개념의 머릿속에서 활용되어지는 본능과의 접근 방식이죠. 이걸 우리는 고전적 조화의 이론으로 개념을 봐요. 그러니까 말초적인 우리의 기본 욕구에 준한 형태의 유형의 정보와 수신자가 공존한다는 개념이 접근인 거죠. 근데 여기다 한 단계 살짝 올려봅시다. 무조건 자극의 먹이를 통해서 중립적인 종소리, 반복되어지는 종소리를 항상 만들어줬을 때 한 단계 업그레이드죠. 무조건의 반응이 이제는 조건의 반응으로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다는 거죠. 종소리가 나니까 왠지, 냄새를 맡으니까 군침이 드는 거 왠지, 이런 개념에 대한 접근이라는 거죠. 거기에 종소리까지 반복되어지고 조건적인 반응을 통해서 나오는 것을 우리는 3단계 접근, 이거를 실험을 통해서 만들어졌다라고 감히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 측면에서 보면, 자, 봅시다. 여러분들이 1단계 형태의 유형을 사진으로 한번 표현해 봤어요. 사진으로. 롯데리아의 버그의 광고예요. 1단계 무조건에 대한 경우를 쭉 훑어봤더니, 자, 이런 식으로 먹거리를 그대로 보여주면서 국물로 멋있겠네, 즐겁네, 이렇게 접근한다는 개념이 접근인 거죠. 이런 반응.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번에는 정보원에 대한 매력에 대한 설명들에 대한 개념이 접근인 거죠. 신체적 매력이나 친근감, 또 때에 따라서는 유사성과 애호성의 심리적인 매력이 있는 모델을 무명 모델보다 소비자들이 호의적인 반응을 이끌어낼 수 있다. 정보원의 매력을 통해서 얻은 거죠. 그래서 유명한 사람들의 손에 사장품이나 이 올라가 보면 어떻게 됐어요? 나도 저 사람은 되겠지. 막연한 기대 심리에 의해서 유명 배우가 친근감과 유사성과 애호성의 심리적 매력을 느끼게끔 해준다는 거죠. 그래서 유명한 광고 모델을 A급인 유명한 사람들한테 쓰는 경우가 바로 여기에 두고 얘기합니다. 자, 여기 사진들을 보면 알겠지만 최민식 씨, 그죠? 여자 배우 이름은 이거 누군지 모르겠는데 뭐죠? 아무튼 뭐 소비자는 호의적인 반응을 내준다. 매력 때문에. 자, 또한 정보원의 공신력에 대한 개념이 접근인 거죠. 자, 이 앞에 부분은 1차원적인 측면에 대한 개념이 접근이라면, 자, 1차원적인 접근이라고 했죠. 정보가.
공신력을 한번 봅시다. 어떤 공신력을 갖고 있는지. 자, 먼저 켜줘야지 이제 이게 또 뭔가 발생이 됩니다. 네. 수양은 업무를 해달랍니다. 네. 아주 좋아요. 네. 자, 정보원의 공신력의 경우를 훑어보면 정보원의 공신력이란 무엇이냐? 공신력이란 무엇이냐? 공신력. 커뮤니케이션 효과에 미치는 영향이 정보용의 특성에 따라서 수용자가 지각하는 정보원의 전문성과 신뢰성을 지칭하는 것이다. 공신력. 전문성과 신뢰성에 대한 것을 지칭하는 거예요. 자, 광고 메시지를 정보원의 공신력에 의해서 전문성과 신뢰성을 담고 광고 메시지 전달되면 수용자의 태도가 변합니다. 또 반면에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이거를 우리는 전문성과 신뢰성이라고 합니다. 공신력. 자, 앞에서 여러분들이 봤던 것처럼 자, 최민식 씨가 이렇게 광고 모델로 나왔다고 칩시다. 그러면 생명보험의 최민식이 받는 공신력, 믿음과 전문성과 신뢰성들이 플러스 알파 돼서 호의적인 반응으로 피드백되는 거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매출 향상으로 바로 이루어지겠다. 화장품 광고의 경우 또 마찬가지입니다. 네? 이런 식으로 나네즈에 대한 화장품 광고예요. 자, 그죠? 이런 느낌으로 접근이 될 수 있다. 자, 그렇다면 메시지에 관련되어져서 한번 봅시다. 메시지의 내용과 기호 어떤 것들이 있을 수 있는지. 광고 메시지의 내용이란 뭐냐? 광고 메시지의 내용이란 제품에 대한 광고주 자신의 주장이다. 그래서 광고하고 홍보의 차이점은 뭐가 있는지 알겠죠? 홍보는 같은 내용이라도 옆에 있는 신문사라든지 언론사가 이것이 좋은 겁니다 라고 이야기해 주는 것이고, 홍보는 광고의 경우에는 나는 아주 몸에 좋습니다 라고 자아자찬한다는 거라고 분명히 얘기했죠. 자, 여기서 보면 광고 메시지의 내용이란 광고주의 주장을 기호화한 것으로 언어나 시각적인 기호에 의해서 강조시켜주는 경우를 우리는 광고 메시지라고 합니다. 자, 보시죠. 자, 보시죠. 어떤 느낌입니까? 시각적 기호를 통해서 보내는 광고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자, 보시죠. 어떤 메시지 겁니까? 나름대로의 각자의 기호에 움직이죠. 담배가 잿더리 위에 딱 올라와 있습니다. 뭐죠? 끝났다. 너의 건강은. 뭐 그런 느낌을 받는데, 자,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네? 휴즈, 핸드메이드. 손으로 만들었다. 자, 손에 대한 모형에다가 구두의 형태의 이용 같으니까 핸드메이드가 되는 거예요. 핸드메이드 구두. 기호화적 측면의 접근인 거죠. 기호화적 측면의 접근. 그죠? 이거 워크맨. 그죠? 걸어다녀. 음악이야. 워크맨, 소니. 이렇게 이미지화 시켜주는 기호에 의해서 메시지가 전달되는 거죠. 워크맨, 걸어가면서 음악을 들어라. 소니.
우리는 워크맨이 있다. 그렇지 않아요? 이 구두 핸드메이드야. 손이 구두가 돼 있어요. 그죠? 이런 개념이 메시지다. 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죠? 그런 메시지에 대한 경험이죠. 그렇다면 메시지에 대한 처리는 어떻게 가는지를 한번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이 타이어는 비쌉니다. 옵티모 XQ. 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한번 저작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한번 봅시다. 어떤 건지 한번 봅시다. 엑소. 자, 엑소. 자, 광고의 개념을 접근이 엑소입니다. 지금 저작권 때문에 이 항목들은 3교시차 때 정리해서 보여드리도록 해보겠습니다. 왜냐면 이제 정리 잘 안 하면은 유튜브에 올리면 쉬운데, 여러분들 보기 다운받기 쉬운데, 또 비밀로 가버리면 여러분들이 또 다운받기 힘들어서 다시 한번 왔다 갔다 하기 힘드니까 이렇게 올리면은 바로 메시지가 뜹니다. 저작권 침해했습니다. 그래서 몇 번 올렸다 내렸다 해서 여러분들이 중간중간에 계속 문제가 되는 소지가 있을 수도 있지 않겠느냐 생각해 봅니다. 자, 자, 메시지 처리란 내용이나 기호를 시사 선택하여 수식화와 조직 배열을 여러 소구법에 사용해서 그 효과를 극대화시키는 것을 얘기한다. 자, 보십시오. 이 타이어는 비쌉니다. 당신만 느끼는 특별한 XQ, 옵티모. 기호학적 개념 접근입니다. 다시 말해서 메시지의 처리의 개념의 접근은 메시지의 내용과 기호를 시사 선택의 수식과 조직 배열을 여러 소구법에 이용해서 그 효과를 극대화시키는 것을 우리는 메시지의 처리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메시지의 주장의 측면을 보면 일면측과 양면식에 대한 접근입니다. 정보원이 자기만의 주장만 막 내세우면 똑같아요. 일방성이 되는 거고, 또 부정한 면도 동시에 제시하는 것을 우리는 양면적인 메시지라고 합니다. 부정적이니까 일면적인 것과 양면적인 메시지를 동시에, 좋은 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나쁜 것도 얘기하고 좋은 것도 같이 얘기합니다. 그리고 선택은 소비자한테, 그게 오히려 더 소비자 입장에서는 진실되어 보인다. 그 다음에 좌측에는 옵티마의 양면적 메시지, 비싸지만 특별하다. 비싼 거는 부정적인 행위예요. 그렇지만 뭐예요? 특별하다. 조심하여서 양면적인 장점과 단점을 동시에 얘기해주면서 역설적으로 극대화시킨다는 얘기죠. 좋은 것만 가지고 얘기를 해버리면 어떤 현상이 생기느냐, 안 좋게 된다. 어떤 식이냐면 신뢰도가 쟤는 거짓말하는 것 같아, 이렇게 오인이 될 수도 있다. 이 얘기에 대한 설명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메시지 처리에 있어서 결론적인 제시와 메시지 내용에 대한 제시의 순서를 보면 광고 내에서 결론을 명확히 제시하는 것, 이 브랜드를 이용하세요. 아예 노골적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침대는 가구가 아니에요. 과학입니다. 결론을 내려갖고 제시하잖아요. 그죠? 암시적으로 제시하는 것. 당신이 선택하세요. 이런 게 결론에 대한 제시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위의 메시지들을 한번 보면 초기 효과나 끝부분에 대한 제시적 효과의 개념을 처음엔 뭐 것이냐, 중간에 끝에 할 것이냐, 대부분 다 끝에 할 경우 있는데 요즘에는 너무나 많은 것들이 끝에서 이루어지니까 오히려 역설법을 이용해서 첫 번째를 먼저 제시하는 경우도 있죠. 좋습니다. 첫 번째 얘기해놓고
그 다음에 설명해 가는 거죠. 그런 접근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래서 핵심 메시지를 첫 부분에 나는 거를 초두 효과라고 하고 끝부분에서 설치하는 거를 최신 효과에 제시하는 게 효과적이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것이 메시지의 내용에 있어서 앞에 것이냐 뒤에 것이냐를 해결해 줄 수 있는 포인트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메시지의 처리에 있어서 메시지의 소구 방법이에요. 정보원이 메시지 내에서 주장하고 있는 내용을 수용자가 받아들이도록 호소하는 방식이죠. 앞에 말한 것들은 결과적인 측면인데, 자, 이성적 소구와 감성적 소구가 있어요. 자, 옆에 마티즈는 이성적 소구예요. 마티즈가 딱이야. 네 주제는 마티즈야. 마티즈는 주차장도 멸지 않아도 돼. 이게 소구에 대한 개념의 유형의 이성적 소구 개념인 거죠. 감성을 호소하지 않고 과학적으로 딱 현실적으로 네가 직시해봐. 어느 게 더 효과적인지 라고 제시해주는 케이스 중에 하나의 광고의 유형이고, 옆에 거는 닌적 감성적 소구죠. 술 취하면 감성이 되니까. 자, 이렇게 됩니다. 화려하게 번지는 깊은 유혹. 감성을 얻어. 화려하게 탁 마시면 쫙 퍼진다. 감성을 거예요. 감각과 느낌. 이런 개념에 대한 내용으로 설명이 되었다. 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아까 여러분들이 수용자 측면에서 볼 때 채널에 있죠. 채널이 어떤 채널을 이용할 것이냐. 공중파냐? 아니면 유튜브냐? SNS냐? 여러 환경들이 있을 수 있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여태까지 많이 애용해왔고 상징적으로 CF 그러면 텔레비전을 연상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채널에 대한 개념의 수동적 학습 이론의 개념에 접근을 한번 해보도록 해봅시다. 방송 매체는 활동적, 능동적 그 정보 내용을 처리하는 수용자에게 수동적이다. 수동적으로 접근한다. 수동적. 능동적이 될 수가 없어요. 능동적이 되면은 내가 원하는 것만 찾게 되는 소비자들이 광고주가 광고하는 데 있어서 기대 효과가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수동적으로 접근하는 거예요. 즉 자신의 페이스대로 정보를 처리할 수 없다. 그렇게 해주는 게 아니에요. 인쇄 매체나 뭐 이런 것처럼 수동적이나 수용자가 능동적이 되는 거죠. 인쇄 매체 같은 경우에는 왜? 내가 안 고르면 되는 거니까. 능동적이 되는 거예요. 수동적이 아니에요. 그러나 방송 매체의 경우는 수동적이 될 수밖에 없죠. 왜? 내가 컨트롤할 수 없잖아요. 나 가만 앉아가지고 보기만 해야 돼. 근데 인쇄 매체는 그렇지 않죠. 내가 초이스할 수 있잖아. 그거를 우리는 능동적이다 라고 보여지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채널은 수동적 학습 이론의 개념에서 나오는 형태의 유형의 하나라 라고 보여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각종 매체 광고 전략에 있어서 인쇄 매체 광고는 많은 정보를 제공해도 무방하다. 하지만 방송 광고는 많은 정보보다 감성적 광고를 자주 반복해야 되는 거다. 다시 말해서 인쇄 매체 광고는 정보들을 많이 쏟아부어도 수동적으로 접근되는 것이 아니라 수용자가 능동적으로 접근이 되기 때문에 골라서 볼 수 있다는 얘기죠.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많은 정보를 주는 게 이익인 거고, 방송 광고의 경우는 수동적이잖아요. 많은 정보를 주면 오히려 헷갈려야 하니까 능동적인 인쇄 매체나 이런 거에 비해서 수동적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감성을 호소해줘야 그 호소력과 설득력이 높아진다. 뭐 이런 내용이라고 인식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10분간 휴식을 하고 다시 여러분들이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